자,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이 밤사이에 확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아진다면 관련 주식의 이익도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자율주행 관련 주식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수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두 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염정 팀장님, 보류 후의 매수가 뭔지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네, 김지만 팀장께서는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보류 후의 매수는 뭡니까? 사는 시점의 문제죠. 오늘 지금 바로 살 되지만 건지, 지금 바로 살 건지, 좀 지켜보다 살 건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좀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애플카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와 함께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변동폭이 사실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오늘 오른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 내년 한 상반기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동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년까지도 추세는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애플 관련된 이제 일단 애플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좀 크게 움직였고요. 뭐 내년에는 또 인텔의 자회사, 자율주행 관련된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또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종목 좀 대형 종목들이 미 증시에서 또 상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또 입성을 하게 되면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해당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에 뭐 급하게 사시는 것도 좋지만 또다시 좀 약간 테마가 좀 꺾이는 분위기에서 사셔서 내년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도 보시고,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뭐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실 때는 지금 조금 참았다가 사시는 게 좋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빠르게 매매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오르는 종목들은 혹시 우리가 놓칠까 봐 오르는 것도 그냥 넋놓고 바라보기만 할까 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사실 적자 상태의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고, 분명히 다시 또 기회를 줄 수 있겠고, 그런 분위기가 한번 좀 꺾이는 시점에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단체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난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이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신중한 현실주의자 우리 염정 팀장께서 이 얘기를 꼭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 가운데서 중소형주들은 아직 딱히 그럴 만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찾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서 이렇게 혁신적인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저희 염정 팀장께서 주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도 꽤나 현실주의자시고 아주 그 주식을 사라고만 소위 시쳇말로 지르지 않으시는데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신 논리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자율주행 섹터, 자율주행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일단은 현재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이제 단발적인 시세로 분출하고 있는 뭐 라닉스 같은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오르는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 MC넥스나 뭐 LG 이노텍 관련주도 있는데, 일단은 뭐 내년도 일단은 사실 자율주행이 아직 시기상조인 건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건너야 될 법안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지도 많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상승한다는 점, 즉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MC넥스도 이제 막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라서 이제 막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온다면 지금보다 주가 평가는 조금 더 받아도 괜찮을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컨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의 이슈로 단발적인 시세로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기업의 체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그 두 부분을 좀 분류를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자율주행도 그 안에 레벨이 좀 있습니다. 뭐 레벨 1, 2도 있고 이제 좀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3, 레벨 4까지 있는데 그 안에 사실 통신망이 깔려야 됩니다. 5G 섹터도 또 지켜보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5G 섹터가 그 안에 다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 분출에 불과하다. 그지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본업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관련 이제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작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는 회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현대차.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도 있고. 네. 예. 굉장히 많고 이제 있습니다. 뭐 대형주도 많지만 이제 뭐 중형주들 중에서도 이미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몇 개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대세인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차는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없죠. 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집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 뭐 대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근데 당장 눈앞에 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도 못 만들고 있는데 무슨 자율주행이냐. 이 정말 그냥 테마 아니냐. 너무 섣부르게 빨리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저희 늘 가지고 있는데 역시 빠르게 저희 실력이 아주 좋으신 광장 시청자분 박성훈님께서 의문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실 1, 2년 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율주행 그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레벨 3 정도 되는데요. 이 레벨 3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작 막 단계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레벨 3부터는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좀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임이고요. 그리고 레벨 4는 이제 2025년 이 정도는 돼야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2025년이면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뭐 지금 가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자율주행 중소형주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현대차 관련된 자율주행차 말씀하셨는데 현대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때는 사실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해서 사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동안 또 잊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센서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미지 센서 쪽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컨트롤러 쪽에 대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일단 좀 대형주 중심으로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은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염정 팀장님과 김진만 팀장께서 꼽으시는 진짜 자율주행 수혜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LG이노텍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 캠트로닉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와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까? 일단 캠트로닉스는 이제 전자사업부랑 전자사업부 내 여러 가지 파츠가 있는데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미 자율주행 사업부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군요. 그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 통신 관련 이제 V2X라 그러죠. 관련된 사업에서 단말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 단말기로 인해서 자율주행 안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도 받고 그다음 최적의 교통 상황을 좀 추적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통신 단말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책과제로 지금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주 중에서는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본업이 잘 돼야 되는 단순히 지금 자율주행만 하는 사업부는 사실 없고 이제 본업이 어느 정도 잘 돼야지
관련된 사업을 바탕으로 좀 자율주행도 연구도 계속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자부품 사업 중에서 OLED 관련 섹터로 지금 OLED 관련 PBA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지금 OLED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잘 되는 와중에 이제 부업으로 계속 하고 있었던 이제 자율주행 모듈 관련 섹터 부분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적 또한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뽑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체력을 기반으로 체급,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 빠르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단순 테마성 이슈라도 주가 견인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갖고 있는 이런 매력도가 합쳐졌을 때는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이제 평가를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3,000원, 손절가로는 23,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이요? 네. 요즘 애플카 이슈로 시장 대표주가 됐습니다. LG이노텍 안 갖고 있으면 또 소외되는 그런 하반기의 시장에 연출이 됐는데, 네. 찐 수혜주라고요? 지금 자리가 또 높다고 하면은 높게 볼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또 LG이노텍 주봉으로 확인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랜 기간, 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거의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를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LG이노텍을 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LG이노텍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군에 대한 확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이슈도 당연히 있고,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실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카메라 모듈이 메타버스 그리고 XR 기기, 이제 헤드셋 관련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또 확장될 수 있다. 한 번에 단박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시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모아가시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LG이노텍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 좀 다소 좀 불편한 가격, 사기엔 좀 불편한 가격이긴 하죠. 불편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들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됩니다. 목표가, 시장에서 목표가는 약간 3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내다보는 종목이긴 한데요. 저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좀 조정이 있는 시기에는 당연히 적극 매수 관점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 자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수급도 뭐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 수급 면에서 좀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이노텍은 부담 없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시면 조금 이제 힘든 구간도 있으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LG이노텍을 봐주셨습니다. 저희가 10월 초부터 LG이노텍 계속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만약에 관심 종목에 넣으셨다면 지금 큰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LG이노텍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길게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좋지 않아요? 체감이? 근데 아니에요? 사실 더 좋을 걸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 표정에 뭔가 뜨뜨미지근하니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더 좋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날 한번 확 올라줬어야 이제 그 다음 산타를 기대하는 건데. 시장이 잘못했네요. 시장이 3천원까지 올라줘야 우리 두 분의 표정도 더 밝아질 텐데, 두 분께서 시장에 좋은 에너지 넣어주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오미크론 우려보다는 리오프닝의 기대가 더 큽니다. 대한항공 어때요? 두 분의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가장 많이 나온 주식이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간만에 일치했습니다. 자, 매수하자. 김주만 팀장님, 대한항공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쌉니다. 싸서 사기 좋고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고,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이슈 가지고는 좀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미국 카니발이나 델타항공 등 리오프닝주들의 좀 강한 상승세가 있었는데, 국내는 사실 뜨끔미지근합니다. 워낙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무덤을 많이 만들어놔서 관련된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주가 등락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좀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 항공 쪽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수혜에도 지금 크나큰 상승은 좀 힘들고요. 워낙
대한항공 같은 실적이 잘 나와 있던 상황에서 그냥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오르기에는 사실 조금 체급 자체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도 되게 좋다고는 하지만 주가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만약에 대한항공도 가게 되면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일단 대한항공 자체는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과 이제 그래도 이제 어차피 실적이 잘 나오니까 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 이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 현재 화물 관련된 매출이 워낙 잘 나오는데 이게 또 변환이 이제 항공 쪽으로 다시 여객 쪽으로 변환이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높게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잘 못 가서 제일 억울한 주식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에요. 두 분 모두 지금 사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보고 저희 염정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꿀성대 김주만 팀장님과 네. 그리고 저희 증권 광장이 낳은 광장미인 염전 팀장님 34만 원. 네. 목표가가 전고점 부근이 34. 저 오늘 왜 그러는 것입니까? 34,000원입니다. 제가 네. 오늘 공을 넣었다 뺐다 뭐 난리 났습니다. 34만 원까지 올라가길 기원하면서 네. 34,000원의 목표가는 어떻게 나온 가격입니까? 맞습니다. 전고점 맞습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좀 뚫으냐 못 뚫으냐가 대한항공의 주가 앞으로 향방을 또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대한항공 너무 무겁습니다. 그만큼 또 리오프닝 관련된 대표주로 너무 지금 부담감이 커요. 대한항공이 너무 부담감이 커서 쉽게 오르지도 못하고 사실 또 이제 좀 다행히도 또 밑으로 빠지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주식이다. 리오프닝 관련주 너무 사고 싶다. 지금 사놓고 싶다. 뭐 내년을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한항공 매수.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라. 수익률 면에서. 그냥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내년까지 좀 길게 가져가실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은 꼭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좀 드렸었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억울해요. 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표정이 말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억울한데 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올해 실적을 또 보게 되면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7조 6천억 원인데 지금 8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올해 13%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이 화물에 대한 부분의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군 중에서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항상 말씀드릴 때 탑픽 항공주 그리고 엔터주 저는 이제 여행 관련주는 여행주 그러니까 여행업체 뭐 하나투어 이런 거 그쪽은 약간의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엔터주와 항공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저희는 사심 없습니다. 예. 아미. 예. 사심 없이 아미. 사심 없이 아미고 사심 없이 하이브. 네. 자, 그렇군요.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강하게 올라가지만 리스크가 좀 있을 종목, 그리고 더 안 떨어지겠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종목, 그렇게 다양하게 종목을 구성을 해야 되죠. 그야말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이다. 리오프닝 수혜주를 산다면 대한항공을 강하게 추천한다는 두 분의 의견을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너무 제 마음과 똑같은 우리 플라워 달하님, 리오프닝 관련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만 몇 달째 관망하고 있다고. 왜냐면 언제 또 오미크론이 터지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못 사겠어요. 기회비용이 발생할까 봐.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못 사겠어요. 뭐예요? 자, 그러면 왜 못 살 것 같은지
지금 바로 이어지는 질문에서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자, 염정 팀장님 매수, 그리고 김진만 팀장님께서는 기대감은 이제 끝났다. 염정 팀장님, 매수 타이밍 노리기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매수하자. 종목별로 좀 다르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대부분 다 드려가지고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최근에 눌렸던 게 이제 엔터 쪽이 많이 눌려 있고요. 예. 내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뭐 코로나 확산이 되더라도 사실 비행기는 못 타도 공연을 볼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래도 계속 들어야 되고요. 예. 네, 계속해서 팬심은 계속해서 좀 더 깊어져가만 가고 있으니까. 네, 저는 못 보니까 더 그립죠, 왠지.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좀 많이 눌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여행사 쪽에서 여행 쪽에서 고르신다라고 하면 국내 여행 쪽에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 전저점이 또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이번 12월 이제 초에 전저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수 타임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사실 오르고 있지 못해요. 3만 원 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27,000원, 28,000원 선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기대감 이제 끝났다. 이거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했습니다. 지금 3번째 정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전략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체급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다시 흑자 전환을 실패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 실제로 막 준비는 했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 정책도 지금 거의 잠시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분기까지는 단순히 진짜 정말 기대감 정도로 올라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3번 정도 기대를 하니까 기대감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무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리오프닝 주가 갈 거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단순한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 거고 이게 실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4분기도 실패할 거고 내년 1분기까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실패가 될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워낙 실적이 잘 나와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 경직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지금 아직도 이게 주가도 그렇고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매출 창출하는 것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안 한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심해지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 리오프닝 관련주는 대한항공을 제외하면은 딱히 매수할 이유는 못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사실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 풀리면 중국인들이 엄청 몰려오면서 카지노가 살아나면 이 종목이 제일 최대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죠. 롯데 관광개발을 필두로 전체적으로 이제 호텔 관련주들은 실적이 그래도 워낙 낮았다 보니까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그런 기대감도 이미 한 번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주가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제주도 가시면 알겠지만 제주도 정말 비쌉니다. 이제 차라리 외국을 나가는 게 쌀 정도로 지금 제주도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 부분이 뭐 실적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현재 주가 상승폭만큼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 해외 여행이 좀 빠르게 풀려야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주가 경직성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지금 전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투자 포인트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호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헷갈리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을 사자. 그렇다면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저희 말고도 다른 방송에 다 나오시지만 진짜 의견은 광장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엑기스를 들을 수 있어요. 질문을 그렇게 해주셔서 질문이 허를 찌르기 때문에 안 짰습니다. 안 짰어요. 자, 저희 광장으로 대동단결한 저희 오늘도 아주 환상의 콤비 맞수한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